안녕하세요. 노 변호사의 범죄사건 공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행 및 상해.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은 웬만한 범죄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변호사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조차 사기꾼 같은 변호사들에게 속아서 몇백만 원을 지불하고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뜯기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두 개의 범죄 사건을 보시게 될 것이고 4명의 변호사 의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변호사들의 의견은 서로 다른데요. 그것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명의 변호사 의견을 전부 들어보시면 왜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어떻게 하면 혼자서 사건 및 상황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사기꾼 변호사이고 어떤 거짓말들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진우씨. 그러자 그는 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내 노트북이랑 헤드셋을 돌려달라 며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자 재차 보냈고 그래도 답장이 없자 전화도 걸어봅니다. 다음 날부터는 왜 문자를 무시하냐, 전화 좀 받아라,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결국 민우 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문을 몇 차례 두드리고 전화도 걸었으나 응답이 없자 포기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내려오죠. 그때 다가오는 경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우 씨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진우 씨. 지금 아셔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사소한 행위도 스토킹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죄입니다. 본인의 노트북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은 진우 씨의 사정이고, 경찰에서는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린 행위 그 자체를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우 씨 혹시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만약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슬쩍 따라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주거침입죄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여부는 일단 경찰 조사 후 결정하기로 하시죠. 제 생각에는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강력범죄가 크게 늘면서 경찰은 일단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의자를 잠재적 강력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우 씨가 아무리 내 노트북 받으러 간 것뿐이다 라고 해봐야 경찰은 왜 문자를 무시당하는데도 계속 보냈냐, 그리고 찾아가겠다는 문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그렇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칫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의견서 제출도 함께 이루어져야 혐의를 벗고 여사친구로부터 진우 씨 물건을 돌려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우 씨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쟁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의 물건을 회수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실제로 연락을 취한 일주일 동안의 문자 및 통화 내역 중에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식의 문자나 발언이 전혀 없었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문자나 말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일주일간 보낸 문자의 횟수가 수십, 수백 통에 달하거나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집중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괴롭힘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진우 씨의 연락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찾아간 것이라면 스토킹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떤가요, 진우 씨? 협박성 발언이나 새벽 시간대의 연락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겁먹으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피해 여성을 찾은 목적이 분명하고 진우 씨 행동의 수준이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사실은 그대로 다 인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결국 밝혀져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제 물건을 돌려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계속 무시를 당하니 찾아간 것뿐이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전 여친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줬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은 대부분 단순 권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발 방지 목적의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해보시되 만약 경찰 측에서 진우 씨를 검찰로 송치하려는 의견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온 윗집의 극심한 발망치 소리에 밤잠을 설치던 현우 씨. 참다 못해 윗집 문 앞에 밤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다시 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메모를 붙였죠. 그래도 소용이 없자 직접 집을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다시 시작된 층간소음. 화가 난 현우 씨는 다시 윗집으로 올라갔고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말다툼 도중 나타난 경찰. 윗집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이라니요? 어이없어하는 현우였지만 신고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아, 네, 현우 씨.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또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협박성 발언과 반복적인 방문 또는 새벽 시간대의 방문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우 씨 말대로 단순히 2회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를 붙여둔 것이 전부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어떤가요, 현우 씨? 진짜로 집으로 찾아가 메모를 붙인 것이 2회,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나눈 것은 딱 1회가 전부인가요? 그리고 현우 씨가 욕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진 않았을까요? 상대방 측의 녹화 및 녹음 가능성은요?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현우 씨.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셨으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윗집이 현우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니 아주 영락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현우 씨가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렸다거나 문 앞에 붙인 메모에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어조가 있었다면 윗집은 그걸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우 씨가 했던 말들과 했던 행동들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해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윗집에서 현우 씨가 문고리를 돌려 열려고 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보태면 이건 스토킹에 주거침입 미수까지 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우 씨. 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우 씨 사건의 본질은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마찰입니다. 우리 법원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항의 방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증언들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우 씨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아보시고 다시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현우 씨.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반복적인 괴롭힘, 협박과 공포심 유발 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현우 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력을 쓴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걱정 말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되고 사실대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 없이 단순 종결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죄명의 정의, 처벌 수준, 형량, 관련 조문,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을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반드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면 쏟아지는 변호사 광고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꾼 변호사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검색 상단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들은 당신을 낚으려는,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려는 나쁜 변호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채널 내 다른 영상으로 이미 준비했으니 찾아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범죄 사건의 90% 이상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불필요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고 있죠. 이는 사기꾼 변호사, 거짓말쟁이 변호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변호사들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등 법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매달 수천만 원씩의 광고비를 쏟아붓는 변호사 사무실들을 찾지 마시고 법원 근처에 있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 중에서 한 5곳 정도를 직접 방문하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 사건이 변호사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대강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괜찮은지 어떤 변호사가 찜찜한지를 알게 되죠. 또한 상황에 따라 5만원 내지 10만원 수준의 유료 상담을 통해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들 역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당수 사건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몇몇 변호사들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은 무리하게 수임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유료 상담을 몇 군데서 받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야 양심적으로 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범죄 사건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